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상하이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단계적 봉쇄와 함께 2천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는 강경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봉쇄구역 안에 있는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나흘 동안 순차적으로 검사가 끝날 때까지 집안에 머물러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은 외국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 국민들을 봉쇄하는 강경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각 도시들을 비롯해 상하이까지 확진자 수가 계속 늘자 해외에서 확진자들이 넘어왔다며 미국 항공사가 운행하는 비행편의 입국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중국은 미국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미국발 여객기 중 확진자가 나왔다며 미국 6개 항공사의 중국 입국을 막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며 이 때문에 중국의 감염병이 퍼지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급기야 중국은 외국 항공사들 대부분에게 운항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국 민간 항공청은 아시아나의 인천 청두 노선을 포함해 5개 항공편에 서킷 브레이크 명령을 내리고 운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확진자 수가 10명 이내로 나오면서 이상할 정도로 과도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운항 중단 결정에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아시아나도 크게 당황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아나의 경우 중국의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을 준수해 승객을 탑승시켰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발열 기준이 낮고 격리 기간도 길어 그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아도 모두 다 항공사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는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대만에서도 항공사 이미지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중국과 대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잇따라 외국 항공사들의 운항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중국에서는 중국의 항공사들만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뒤 중국에게 큰 참사가 일어나는데요. 중국 남부에서 승객 130여 명을 태운 중국 국내선 항공기가 추락한 것입니다. 중국 민용항공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 윈난성을 출발해 광저우로 향하던 동방항공 MU5735 여객기가 광시 장족 자치구 우조 텅현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텅현 근방 산악지역 8,800m 상공에서 갑자기 수직으로 하강했는데 수직 낙하 과정에서 시속 966km 이상으로 추락했고 순간 시속은 1126km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추락한 것입니다. 또 추락한 여객기는 사고로 크게 불이 나면서 기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한 만큼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였는데요. 실제로 최근 중국 당국은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및 승무원이 전원 사망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중국인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등 모두 13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모두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끔찍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블랙박스가 발견됐는데요. 인민일보에 따르면 수색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이 사고 현장인 우저우에 있는 산 동쪽 기슭에서 오렌지색 원통 블랙박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블랙박스는 사고 여객기의 두 번째 블랙박스로 여기에는 비행 기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국 수색대는 조종실 대화를 녹음한 첫 번째 블랙박스도 발견했는데요. 이를 통해 수직 낙하에 추락한 여객기의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 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뭔가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번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슬픔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며 이상한 통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사고 여객기 탑승객들의 유족을 밀착 감시하고 언론의 현장 취재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여객기 탑승객 유족들에게 특별 지원팀을 배정해 유족들이 시위를 벌이거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은 유족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봉쇄됐고 언론에 대해서도 소수 매체만 접촉하면서 언론사 드론의 현장 접근도 완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특별지원팀은 탑승객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을 한다기보단 감시하기 위한 특별팀인 것 같은데요. 이렇듯 중국이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하면서 과연 사고의 원인이 무엇일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체 결함입니다. 여객기 사고 기종은 보잉 737-800으로 4년 전 연달아 추락한 보잉 737 맥스의 전세대인
737NG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보잉 737 맥스는 세계 최고 항공기업으로 꼽히는 보잉사를 나락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보잉 737은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이륙 13분 만에 추락하면서 탑승자 전원 사망이라는 끔찍한 사고를 냈는데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에티오피아에서 또 다른 추락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고 결국 보잉 737 맥스는 운항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맥스 기종에 탑재된 MCAS 시스템의 실속 방지 시스템에 3가지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은 이번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기체 이상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잉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잉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황구시보에 따르면 최근 황진 베이징 항공대 교수는 사고기의 급강화 원인은 비행제어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조종사가 여객기를 조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교수는 기체가 갑작스럽게 손상돼 양력과 제어력을 상실했을 수 있다며 기내에 다른 기계적 고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중국 항공우주 잡지 항공지식도 비행 데이터를 보면 순항고도에서 동력을 상실해 조종사가 기체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된 것 같다며 항공기가 고속으로 강화한 것은 심각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기체 이상을 사고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정확한 건 블랙박스 분석이 끝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세계 항공 전문가들로부터 중국의 의견을 뒤엎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극단적인 수직 추락은 없다며 조종사 과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범한 전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조사관은 보잉 737-800은 가파른 각도로 추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이번 사고는 조종사 실수가 있었다고 해야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플라이트레이더 24에 따르면 추락한 동방항공 여객기는 고도 29,000피트에서 순항하던 중 1분여 만에 지면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순간 속도는 분당 3만 피트를 넘기는 등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는 기체가 활강하며 지면이나 수면과 평행한 각도로 떨어지는데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추락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중국 조종사가 고의적으로 항공기 기술을 낮췄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수직 급강하는 비행기 추락 사고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의 한 지상파 방송사가 중국 항공기 추락 과정을 설명하는 방송을 하며 한국의 비행기 모형을 꺼내들어 한국 항공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했다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대만 사람들은 중국 항공기 추락이 한국 기체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FTV는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전직 여객기 조종사 A씨가 여객기 모형을 이용해 사고 여객기 결함 부분을 설명하는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방항공 여객기의 추락 사고와 무관한 한국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형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객기 모양 앞부분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영문 로고가 있었으며 꼬리 날개에는 아시아나항공을 상징하는 빨강, 파랑, 노랑 등 총 7가지 색동 문양과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시아나 여객기 모형을 가지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인데요. 동방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최근 세계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체 결함 또는 조종사 과실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논쟁이 나오고 있는 이 민감한 시점에 대만은 어이없게도 한국 항공사의 모형을 들고 나와 한국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국내 누리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왜 남의 나라 비행기 모형으로 저러는지 모르겠다. 사고기도 아닌 회사의 로고를 저렇게 드러내도 되나? 설명할 거면 중국의 비행기로 하지 왜 하필 한국이냐? 당장 소송에 들어가야 한다는 등 FTV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논란을 접한 아시아나가 곧바로 FTV에 항의해 해당 뉴스는 비공개 처리됐지만 이미 방송이 나간 후로 실추된 이미지는 보상받을 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번 중국의 여객기 추락 사고는 중국을 단숨에 충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대만의 한 방송사로 인해 한국에게도 일정 부분 그 피해가 전달되고 있는데요. 대만 방송사가 해당 뉴스를 비공개 처리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중대한 만큼 어떠한 보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